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음료수와 소주, 맥주 등을 제조하는 롯데칠성 주식회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1950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탄산음료, 주스 등의 음료와 소주, 맥주 등의 주류를 제조하는 종합 음료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탄산음료 쪽을 보면은 밀키스와 칠성 사이다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소주 부문에서는 처음처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맥주에서는 클라우드가 대표적인 제품 브랜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 주주 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롯데 지주회 16인이 67.50%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8.95%, 실제 우리와 같은 주주들이 살 수 있는 비중은 23.5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살펴본 하이트 진로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0.78%이고 롯데칠성이 0.35%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하이트 진로보다 더 낮은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73년도 6월 달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됐고 본사는 서초구 서초동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운용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음료 제조 판매와 주류 제조 판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음료 제조 판매가 전체 매출액의 72.2%를, 주류 제조 판매가 전체 매출 비중의 27.8% 정도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출과 내수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이어서 살펴보면은, 수출의 비중이 내수 비중의 채 6%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롯데칠성이라는 기업은 내수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인데요. 우선 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음료 부문은 타 산업에 비해서 경기 변동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산업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원부 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화에 심각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류 부문을 보면은 국가 재정 측면의 조세 정책과 알코올 남용 방지를 위한 국민 건강 보호 정책, 이 두 가지의 정책 등의 이 컨플릭트로 인해서 보호와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는 산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성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음료와 같은 경우에는 성숙기에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주류 부문에 있어서는 경제 및 인구 성장률의 하락, 내수 경기의 둔화, 음주 문화 변화의 요인 등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우선 음료 같은 경우는 하절기보다 동절기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계절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주류 부문 같은 경우에는 소주는 경기 변동을 덜 받는 편이고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의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띈다고 합니다. 맥주는 소주와 반대로 하절기에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다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종업원 급여와 감가상각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들인데, 실제 그것을 고려해 봤을 때 변동비의 비중이 71%, 고정비의 비중이 29%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재료의 비중이 이 변동비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K거 기준으로 먼저 살펴봤을 때 자본금과 자본, 부채와 자산의 항목 모두가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2016년도의 그래프의 높이와 2020년도의 그래프 높이를 보면은 우하향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1조 2천억 원일 때 이 회사의 부채는 2조 1천억 원으로 실제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는 2016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높았던 것이 2016년도 6.5%의 영업이익률에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그리고 20년도에는 3에서 4%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본다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1년도에는 2016년보다도 높은 7.1%의 영업이익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매출액이 2%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4%씩 성장해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 비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11%였던 매출 채권 비율이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2%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부터 TTM까지 봤을 때 11%에서 12%대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차가 엄청 크지 않으므로 매출 채권 비율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이 1%씩 성장할 때 매출 채권 부분은 2%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유무형 자산의 비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를 보면은 실제 이 회사의 유형 자산의 비중이 80% 이상을 항상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음료와 주류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형 자산의 비중이 높을 것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과거 관계기업 투자 및 무형자산의 상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중은 떨어지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무형자산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증감률로 봤을 때에는 매출액이 0%대의 성장을 보일 때 유형자산은 마이너스 3%, 무형자산은 마이너스 24%씩 역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우측 상단을 먼저 살펴볼게요. 주당 배당액은 최근 5년 동안 28.2%씩 성장할 때 현금 배당 수익률은 37.8%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금 배당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은 실제 주가의 상승보다 주당 배당액의 상승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0년도에는 주당 배당 금액이 2,700원일 때 이렇게 실제 배당률을 보면은 2.49%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고채 3년이 2.28%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2020년도를 단편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국고채보다는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매년 1.3%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는 그보다 높은 1.9%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출 총이익은 그래서 0.5%씩 굉장히 소폭의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는 0.1%씩 성장했기 때문에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2.6%씩 성장을 했고 단기 순이익은 2.5%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모두 2%대의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데요. 실제 2019년도에는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2020년도에도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ROIC 자체는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기 순이익이 781억 원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ROIC는 3.5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7,6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분면에 한번 표시해 본다면 실제 2019년도에는 시사분면, 2020년도에도 시사분면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1년도 3분기까지의 TTM 기준으로 봤을 때 시사분면과 비사분면 사이 중간쯤 어딘가에 위치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단기 순이익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TTM까지 단 한 번도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컸던 적이 없어요. 그만큼 실제 롯데칠성이라는 회사는 영업의 질이 꽤나 좋다라고 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16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켰을 때 실제 이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천억 원대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TTM 기준도 비슷한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K거 기준으로 살펴본 롯데칠성의 주가 등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영업활동이 매년 11%씩 성장할 때 당기순이익은 2%씩 성장했고 롯데칠성의 주가는 2%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주가가 최근 5년 동안 7%씩 성장한 것을 비교해 본다면 최근 5년 동안의 롯데칠성의 퍼포먼스는 실제 시장 수익률보다는 낮게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2년 현금 흐름입니다. 2019년도에는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캐펙스의 비중이 더 높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9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추세가 과거 4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것이 플러스로 전환된 점이 바로 2020년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TM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2020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소폭 높은 수준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업활동연금 흐름이 11%씩 성장할 때 캐펙스는 마이너스 17%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가치 및 재현입니다. 기업의 적정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주가가 16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022년도 예상 ROE를 대입해 본 값은 적정 주가가 13만 8천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S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 대비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우선 수익성을 살펴보면은 실제 ROIC와 영업이익률을 모두 살펴봤지만 한 자릿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별 2개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업의 성장성을 살펴보면은 실제 내수 중심의 기업인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이 높을 것이라고는 예상해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평가 여부를 살펴보면은 실제 S림으로 봤을 때에는 이 회사의 현재의 가치가 적정 주가보다 조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월등히 좋은 퍼포먼스를 최근 6년 동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배당 성장성을 보면은 별 3개 정도로 아주 좋은 정도는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은 적정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실제 이 회사가 부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칠성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해당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